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아시안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입장을 유보했던 손흥민 선수가 자의반 타의반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 토트넘 쪽에서 이 손흥민 선수와 함께 인터뷰를 나눈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 씨 표정을 보면 다소 좀 안도되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웃는 게 아닌 그런 마음도 이 인터뷰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정말 어떤 마음일까요? 제목을 보면은 손흥민 인터뷰 우리 캡틴과 밀린 대화 나누기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손흥민 선수가 평정심을 찾았는지 어쨌는지 자, 표정은요. 그래도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놨기 때문에 해탈한 듯한 표정? 예, 좀 침착한 그런 말투였고요. 또 표정도요. 예전과는 좀 달리 좀 마음을 톤 다운 시켜서 이 자리에 나선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차분해 보였습니다.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큰 골자는 바로 그겁니다. 아시안컵 이후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였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축구를 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많았습니다. 정말로 안아골절도 당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골이 안 터져서 부진해서 침묵했던 그 오랜 시간도 있었을 거고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16강을 진출했지만 그 이후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시안 게임에서도 좌절했던 그런 경험도 꽤나 많았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그 축구 역사에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맛봐야 했을 좌절과 슬픔과 이런 기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입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시안컵 이후 일주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였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이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게임 준결승,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그 일주일은 정말 끔찍했던 한 주였을 것이다. 정말 뜻하지 않게 후배와 이렇게 마찰이 있었고 이런 마찰이 외부에 알려졌고 또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그런 많은 이야기들, 뉴스들이 손흥민 선수의 가슴을 얼마나 짓누르고 압박이 됐을까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그동안 토트넘 인터뷰 전까지의 침묵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소속 선수나 자신의 팀 감싸주는 거, 다독여주는 걸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빗발치는 포화 속에 손흥민 선수가 침묵을 했습니다. 이걸 이강인 선수를 팽개쳤다. 이강인 선수를 그냥 포탄을 맞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너무 직설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끔하게 자신과 이강인 선수에게 쏟아지는 그 비난을 그냥 온몸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더 아프지 않았을까요? 손흥민 선수는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지금 솔직히 이강인 선수만 비난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 팬들은 손흥민 선수 비난하고 있습니다. 먼저 멱살 잡은 거 아니냐. 먼저 손흥민 선수가 흥분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하는 일부 팬들도 있습니다. 물론 대개는 이강인 선수를 비난하고 있지만 말이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대리인을 쓰거나 에이전시를 쓰거나 변호사를 쓰거나 이런 방식으로 손흥민 선수는 자신을 변명하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아시안컵에서 이 클린스만 전력도 없고 전술도 없고 그리고 선수들을 단둘이 하는 리더십도 전무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운동선수로서 필드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들까지 신경 쓰느라고 얼마나 날카롭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대표 이 안에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큰 안정감을 갖고 그리고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갖고 경기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가대표의 안에서의 이 생활들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팀 내부가 3-3-5 다 분열됐고 대화도 하지 않고 선배 고참들 무시하는 몇몇 후배들도 있고
실력으로 선배를 평가하는 후배들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영국에 돌아왔어요. 토트넘 복귀전에서 환영을 받아서 집에 돌아온 느낌이 들었다. 솔직히 이런 얘기는 우리 국가대표 안에서 나와야 될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토트넘에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온 느낌이었고 아시안컵 이후에 여전히 아프고 괴로운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의 환영이 더 따뜻한 마음을 느꼈나 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한 대 받은 거 엄청난 영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였으나 팬들이 다시 나를 행복하게 힘이 나게 해줬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인생에서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순간이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마음이 나락이었다. 나락이었는데 팬들의 이 환대 속에서 아, 그래, 나를 이렇게 응원해주는 많은 팬분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이 나락에 떨어졌던 마음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팬들뿐만 아니라 동료 선수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고 팀 동료들이 그리웠다. 이 프로페셔널한 동료들이 너무 그리웠고 매우 중요한 시기에 팀을 떠나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국가대표 활동도 저의 일부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몸값 높이는 데는 손흥민 선수를 리그에 뛰면서 골 더 넣고 도움 더 하는 게 손흥민 선수에게 더 나을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한 해를 봤을 때 아시안컵이 차출됐던 그 시간 동안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인 기록은 못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 자기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국대에서는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고 결과는 결과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불명예만 안았습니다. 아, 진짜 속상합니다. 내가 돌아왔을 때 선수들이 따뜻하게 포옹을 해줬다. 그러면서 동료들과 함께 훈련장에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다. 이런 팀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힘든 한 주였으나 선수들, 팬들, 스태프, 코치진들이 모두 힘을 낼 수 있게 해줘서 긍정적 소니로 돌아왔다. 그리고요, 더 감동적인 건 포스테코 글루 감독입니다. 이 토트넘 감독이죠. 토트넘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손흥민의 리더십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십은 인기를 얻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이라 느낄 때 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쪽에 서는 것이다. 손흥민에게서 그걸 봤다. 우선은요, 이 감독이 이런 얘기 왜 했느냐. 이 감독에게 이번에 한국에서 있었던 국대 사건에 있었던 탁구 사건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감독이 나는 한국에 대한 그 사정을 잘 모른다. 더더군다나 탁구 사건 난 모른다. 하지만 손흥민은 내가 아는 손흥민은 이렇다. 진정한 리더다. 이렇게 손흥민을 치켜 세웠습니다. 뭔가 옳지 않다면 손흥민은 말할 것이다. 그건 때로는 인기를 얻기 어려운 일이고 비판받을 처지에 놓이기도 하지만 리더로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해야 된다. 멋진 감독 아닙니까? 정말 진정한 리더, 때로는 악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손흥민 선수를 봐왔겠죠. 순둥순둥하지만 또 결단력 있는 손흥민 선수를 내부에서 지켜봐왔기 때문에 이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껴안고 보듬어주고 있습니다.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있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따로 불러서 조사하고 징계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몽규 회장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선수들이 길게는 70일 합숙했고 120분 경기도 연속적으로 치렀다. 그래서 모두가 예민해진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종종 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럴 때 시시비비를 너무 따지는 건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물론 스포츠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선후배가 얽혀서 싸우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국대 아닙니까, 여러분? 국대? 국가대표입니다. 이 각자의 프로리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과 국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성격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프로리그야 어차피 몸값 높은 선수들끼리, 프로들끼리 모여서 각자 경쟁자이자 팀의 동료로서 각자 열심히 플레이를 하면 되는 거지만 국가대표는 나라를 대표해서 태극마크를 달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프로리그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한 선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그 팀 안에서의 위계 질서란 당연하게 필요한 것이고, 그 안에서의 주장의 역할, 그리고 선수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막내와 고참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걸 똑같은 프로리그로 기준으로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 거잖아. 후배가 선배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그런 식으로 포장하려고 한다면은 이번 사건의 본질과는 너무 어긋나는 것이다. 저는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과 그리고 국가대표 운영에 있을 때 이번 사건은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적어도 마음속으로 선배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선배에 대한 원망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경기력에서 분출되거나 혹은 축구 경기가 끝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도 그게 외부적으로는 표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기력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 선수들도 잘 알고 이 축구협회도 너무 잘 알 겁니다. 이번에는 이게 외부적으로 골물대로 골마버린 이 내부 갈등이 표출된 겁니다. 탁구라는 매개체로 말이죠. 고참 선배들은 내내 이 후배 선수들이 계속 행동이 거슬렸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몇몇 그 밑에 있는 선수들이 믿고 따랐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강인입니다. 이강인 자기가 플레이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지지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에 아시안컵에서 자기 플레이가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이강인 플러스 그 똘마니들, 똘마니 표현 좀 그런가? 이강인 선수를 따라다니는 그런 선수들이 함께 이강인을 믿고 그렇게 단체 행동을 했던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순둥순둥하고 마음 넓은 손흥민 선수 아래서 마음껏 활개 친 거죠. 그래서 몇몇 고참 선배들이 두고두고 그 행동을 지켜보다가 터져버린 게 바로 이번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발 종종 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시시비를 너무 따지지 말자. 이런 이야기는 국대에서, 적어도 국대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을 밝히고, 그리고 잘못한 선수에게는 징계를 주는 게 맞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교통사고가 있어서도 100대 빵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 손흥민도 징계, 이강인도 징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에게도 징계를 줘야 한다면은 이강인 선수에게 더 무거운 징계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징계 사유 봤을 때 대표팀 소집을 안 하는 징계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최종적으로는 임시 감독이든 새 감독이든 다음 감독이 이 진짜 어려운 대수습에 나서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뭐 차기 감독에 대해서 황선홍이든 홍명보든 최용수든 뭐 이런 감독들의 이름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누구로 결정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여기 보시면 싸가지 치킨 이강인 모델 쓴 기업 불똥. 자, 이강인 선수와 아라치 치킨이 1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나? 아라치 치킨 난리가 났습니다. 불매 운동 일어나고 절대 안 먹겠다. 어떻게 이강인 같은 선수를 모델로 기용할 수 있느냐? 불똥이 튀겼죠. 자, 이 아라치 치킨이 이 식품업계 중견 기업입니다. 사마식품에서 첫 번째로 만든 프랜차이즈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야심차게 이강인 선수를 기용했습니까? 뭐 한 5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라치 치킨이 때 아닌 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유명세가 아니라 나쁜 유명세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라치 치킨은 이 모델 기용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지금 각 지역에서 치킨을 열심히 굽고 있던 사장들 얼마나 지금 이강인 선수에 대한 원망감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프로의 세계로 입문하게 돼서 태극마크를 달고 그리고 자신이 CF 모델이 된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면 안 됩니다. 힘듭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정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또 어마어마하고 있고 이강인 선수에 대한 사랑도 커져가고 있는 과정에서 생긴 이 불미스러운 사건. 어쨌든 많은 국민들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괘씸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패스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 맞잖아요. 저희가 경기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니 손흥민 선수한테 왜 이렇게 공이 안 가는 거야. 카메라가 손흥민 선수를 비출
그는 거의 없었습니다. 축구라는 게 선수들이 핑계를 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 그때 제가 그쪽으로 패스할 만한 그런 포지션이 그런 각도가 아니었습니다. 아, 저는 그쪽에 시야를 확보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저는 그 선수보다는 이 선수가 더 플레이적으로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핑계거리를 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이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하지 않았다는 정황들이 몇 개씩 나오고 있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을 너무 길게 해서 뺏기거나 아니면은 드리블을 너무 길게 하다가 이 스텝이 엉켜서 잘못 패스 미스하거나 그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강인 선수 발이 느린 편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의 그 실수를 그냥 실수로 봐야 되느냐. 당연하게 이강인 선수라면은 그 정도의 시야는 확보하고 뛰었을 텐데 손가락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하라는 그런 행동에도 패스하지 않은 그런 모습도 정확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나뿐만 아니죠. 이강인 선수 KT도 난리가 났습니다. 프로모션 하루 더 해야 되는데 동료를 해버렸습니다. 이 빗발치는 비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 KT의 프로모션이 뭐였느냐. 삼성 갤럭시 24에 대한 프로모션이었습니다. KT도 그렇고요. 삼성 갤럭시 24도 그렇고요. 난데없이 이강인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KT가 이강인 선수하고 무려 6년 동안 계약을 맺어왔는데 앞으로 재계약 연장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고계에서는 그 리스크가 많은 그런 광고 모델은 기용하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돌발 행동, 돌출 행동, 그리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안정적인 모델을 더 선호하죠. 지금 이번에 이 국민 괘씸죄를 받고 있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이번에 또 아시안컵 이강인 선수가 베스트 11에 뽑혔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은 광고 계약이 몇 개가 더 있었겠죠. 하지만 현재 있는 광고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서 새 계약 광고가 들어갈 리가 만무하겠죠. 그리고요. 파리 생제르맹도 때 아닌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다음 달에 이 도산공원 있죠.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에서 그 한국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매장을 운영하는 게 프랑스, 미국 이후에 한국이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파리 생제르맹 이 굿즈는요. 해외 직구로만 가능했는데 이번엔 바로 매장을 연다는 겁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5층 건물 각 층마다 56평에 달합니다. 그리고 카페도 운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생제르맹 팬들 사이에서는 몰려가서 사자. 지금 엄청나게 큰 관심을 받고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강인 선수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좋지 않아서 이 방문객이 얼마나 있을까 우려를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처럼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지금 침묵하고 있었던 손흥민 선수가 입장을 밝혔고 최악의 일주일이었다. 내 인생 축구 역사상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강인 선수는 지금은 그 사과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스타그램 24시간이면 지나가는 스토리에 올렸기 때문에 사과문은 없고 이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겠다. 보도자료 뿌리고 이강인 선수가 직접 나서서 이것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요. 아직 일단락되지 않고 축협에서 새 감독이 선임이 되고 그 감독에게 이 책임이 넘겨진 상태고요. 하여튼 사태는 결코 간단치 않다. 앞으로 어떻게 봉합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